옛날 옛적에 소녀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를 본 모든 사람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긴 머리를 가졌습니다. 가닥은 너무 가볍고 황금색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녀를 골딜락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에 대해 그녀는 매우 장난꾸러기 어린 소녀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마당에서 걸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집 뒤의 숲에 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골딜락스는 그 숲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집을 숲으로 나갔습니다. 소녀는 숲에서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그는 베리를 찾은 다음 아름다운 꽃을 보고 새들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듣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공터에서 특이한 집을 보았습니다. 골디락스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나는 걸어 다녔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더 세게 두드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골디락스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 집에는 곰 3마리가 살았습니다. 한 곰은 아빠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엄마 곰이었습니다. 더 작았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곰이었습니다. 곰들은 숲속을 산책하러 갔기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소녀는 방에 들어와서 탁자 위에 새 그릇의 죽을 보았다. 가장 큰 첫 그릇은 아빠 곰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릇인 작은 그릇은 어미 곰이었고 세 번째 그릇은 가장 작은 곰 새끼였습니다. 각 그릇 근처에 큰, 중간 및 작은 숟가락을 놓습니다. 골딜락스는 배가 너무 고파서 처음에는 큰 그릇에서 먹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숟가락을 가져다가 죽을 가져다가 맛보았지만 죽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중간 숟가락을 가져다가 죽을 가져다 맛보았지만 죽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숟가락을 가져다가 작은 그릇의 죽을 맛보았습니다. 이 죽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딜락스는 작은 그릇에서 모든 죽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소녀는 앉아서 스토브 근처에 3개의 의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크고 작은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빨간 베개가 있는 아주 작은 의자였습니다. 첫째, 그녀는 가장 큰 의자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가운데 의자에 앉으려고 했지만 매우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가장 작은 의자에 앉았고 그것은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골딜락스는 의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 위에 스윙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갈라지고 부러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녀는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갔다. 큰 침대, 중간 침대, 작은 침대가 3개 있었습니다. 첫째, 골딜락스는 첫 번째 침대에 올라갔지만 너무 높고 힘들었습니다. 나는 중간에 눕습니다. 너무 넓고 부드럽습니다. 소녀는 가장 작은 세 번째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골딜락스는 너무 편안하고 아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녀는 빨리 잠들었습니다. 곰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소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곰들은 매우 배가 고파서 즉시 식탁으로 갔다. 그의 그릇을 보고 아빠 곰은 정말 화를 냈습니다. 누군가 내 죽을 먹고 있었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곰 엄마는 또한 그녀의 그릇을 들여다보며 덜 크게 으르렁거렸다. 누군가도 내 그릇에서 먹고 있었다. 그리고 곰 새끼는 빈 그릇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군가가 내 그릇을 먹지 않고 내 죽을 다 먹었어. 곰들은 뭔가 잘못된 냄새를 맡고 테이블을 떠나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곰은 누군가가 그의 의자를 옮기고 끔찍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누군가 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곰 엄마는 그녀의 의자를 보고 불평했다. 누군가가 내 의자에 앉아 그 자리에서 옮겼습니다. 그러자 곰은 부러진 의자를 보고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군가가 내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부러졌어요. 곰 3마리 모두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갔다. 누군가 내 침대에 누워서 구겨졌다. 아빠 곰이 끔찍한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누군가 내 침대에 누워서 구겨졌어요. 엄마 곰이 으르렁거렸다.
곰 인형은 침대를 쳐다보더니 누군가가 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소녀를 보고 야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직도 그녀 안에서 자요. 아빠와 엄마 곰이 침대로 와서 어린 소녀가 거기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딜락스는 새끼 곰의 외침에서 깨어났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녀 앞에 3마리의 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집에서 뛰쳐나와 뒤돌아보지 않고 눈이 보이는 곳으로 달렸다. 소녀는 오랫동안 달렸고 매우 피곤했고 숲에서 실종된 딸을 찾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골딜락스는 항상 어머니의 말을 듣고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순종적이고 친절하며 착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소녀 메리는 캔자스 대초원에서 강아지 토토, 헨리 삼촌, 이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허리케인이 흔했고 가족은 때때로 격렬한 요소로부터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어느 날 헨리 삼촌은 임박한 폭풍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하실 해치를 열고 메리와 앤트에게 전화를 걸어 숨었습니다. 그 순간 겁에 질린 토토는 메리의 팔에서 뛰어내려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소녀가 마침내 강아지를 잡았을 때 바람이 울부짖고 작은 집이 흔들렸다. 집은 축을 여러 번 돌린 다음 풍선처럼 천천히 공중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곧 집이 도착했고 그와 토토는 거리로 나갔다. 과일 나무가 가득한 푸른 잔디밭이 퍼져 있고 놀라운 꽃이 사방에 자랐습니다. 이것이 메리가 마법의 땅 오즈에 있게 된 방법입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면서 소녀는 모자를 쓴 사람들이 얼마나 그녀에게 접근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른이었지만 작은 마리아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족장은 모두 흰색 옷을 입은 노파였다. 그녀는 메리에게 다가가 그 소녀가 사악한 마법사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메리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 노파는 집을 가리켰고 그 아래에서 은색 신발로 발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다리는 수백 개의 작은 입자로 분해되어 사라지고 신발만 남았습니다. 메리는 정말 집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더욱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밝혀졌을 때 백인 노인이나 모자를 쓴 다른 이상한 사람들은 그 소녀를 도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리에게 마녀의 은색 구두를 신고 에메랄드 시티로 가서 강력한 마법사 아즈를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메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에메랄드 시티로 이어지는 노란 벽돌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리는 그 길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만난 곳은 허수아비가 지키고 있는 옥수수 밭이었습니다. 머리 대신 지프로 채워진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입과 코는 페인트로 칠해졌습니다. 허수아비는 살아있었고 그의 이름은 허수아비였습니다. 그는 메리에게도 마법사 아즈에게 뇌를 요청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허수아비를 불쌍히 여기고 울타리 너머로 올라가는 것을 도왔고 그들은 길을 쳤다. 노란 벽돌길은 메리와 허수아비를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숲의 덤불에서 빛나는 인간의 모습, 양철 나무꾼이었다. 그 부부는 너무 녹슬어서 팔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메리는 근처 오두막에서 기름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나무꾼의 부품에 윤활유를 바르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오랫동안 마법사 오즈에게 진짜 마음을 얻기 위해 꿈을 꾸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에메랄드 시티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노란 벽돌길은 울창한 숲을 통해 친구들을 이끌었습니다. 갑자기 사자가 덤불에서 길로 뛰어내렸습니다. 허수아비에게 발을 휘두르자마자 폭포가 짖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했습니다. 사자는 메리에게 그가 부끄러워 태어났다고 말했으므로 마법사 아즈에게 가서 진정한 용기를 요구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마침내 에메랄드 시티에 도착했을 때 위대한 오즈는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기로 동의했지만 하나의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그는 서부의 사악한 마녀를 죽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동의해야 했습니다. 밤에 메리, 허수아비, 사자, 나무꾼은 서부의 마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을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주석 나무꾼을 절벽에서 버리고 허수아비에서 모든 짚을 쏟아내고 메리와 네오를 붙잡았습니다. 메리가 절망에 빠진 서부의 마녀에게 끌려갔을 때 그녀는 마녀에게 물을 부었습니다. 놀랍게도 노파는 녹기 시작했고 곧 진흙 웅덩이만 남아 있었다.
친구들이 에메랄드 시티로 돌아와 마법사가 소원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을 때 오즈는 전혀 마법사가 아니라 진짜 사기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들의 요청을 이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즈는 허수아비의 머리를 톱밥으로 채웠고 그로부터 그는 지혜의 급증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주석 나무꾼의 가슴에 진홍색 비단 하트를 삽입했다. 그리고 그는 비겁한 사자에게 마실 무략을 주었기 때문에 짐승의 왕이 용감하다고 느꼈습니다. 메리의 은색 구두를 보고 오즈는 웃었다. 결국 신발은 마법이었고 이번에는 소녀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메리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발 뒤꿈치를 3번 두드린 후 포토와 함께 집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은색 신발은 길에서 분실되었습니다.